제게 시어머니가 4분이 생길 뻔했거든요.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 한 분과도 고부 갈등이 생기는 마당에 저는 한 분이 아니라 무려 4분의 시어머니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대로 결혼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예비 신랑은 대기업에 다녔고 나이는 38살이었어요. 저는 공기업에 근무 중이고 나이는 34살입니다. 예비 신랑에게는 저랑 동갑인 여동생이 한 명이 있고 예비 시댁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만 30년 하신 분이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죠. 늦가게 결혼식을 올린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어렵게 가진 외동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어렵게 얻은 딸인 만큼 저를 꽁꽁 싸매고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통금 시간이 있었고 외박은 절대 못하게 하셨어요. 외박을 하더라도 같이 가는 동성 친구와 저희 부모님이 실시간 연락이 가능해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자라온 제게 이제 30살이 넘어가니 부모님께서 제게 하는 잔소리가 제게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너는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는데 만나는 남자는 없는 거니? 이렇게 화창한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될 일이야? 내가 만나는 남자가 어딨어? 나는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거야. 우리 나이가 벌써 칠순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평생 우리랑 살아? 그럼 엄마랑 아빠랑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게 더 건강하면 되잖아. 저 하나를 두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이서 합동으로 잔소리 공격을 해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꺼내시면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는 딸이었답니다. 이제껏 통금 시간에 외박도 못하게 해놓고 갑자기 남자친구를 왜 만들래?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도 없고 우리 저 세상 가면 세상에 딸랑 너 하나만 남겨질 텐데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나 모아놓은 돈도 꽤 있고 직장도 철밥통인데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도 가정이 있어야 안정되고 너 아플 때 돌봐줄 가족이 생기지. 집에만 좀 있지 말고 밖에도 좀 나가고 해. 30년 동안 날 유교걸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연애해서 결혼하라고 하면 뭐해? 남자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남자가 있어야 만나지. 늘 그렇듯 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와 제가 맞받아치는 멘트들은 항상 레퍼토리가 비슷했어요. 정말이지 유교 사상이 강하게 깃든 조신한 여자로 자라온 제게 갑자기 결혼을 하라고 하면 제가 무슨 수로 남자를 만나겠어요? 남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선볼 남자는 이 아비가 주선해 줄 수 있지. 선자리 주선해 놨으니 주말에 선보러 나가. 제게 자꾸 선을 보라는 아버지의 성화에 저는 결국 선을 보러 나갔어요. 선을 본 결과 내가 이 남자를 만나려고 지금껏 모태솔로로 살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괜찮은 남자가 나온 덕분에 우리는 결혼의 전제로 6개월을 만났고 프로포즈를 받은과 동시에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예비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자기가 국밥 맛있는 집 안다며 저를 돼지국밥 하는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밥을 한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테이블에 오셨어요. 이 녀석 프로포즈 한다더니 이 아가씨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렸어요.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뵙는 게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식당에서 마주치게 돼서 쑥스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 나는 영철이 이모 되는 사람이야. 제2의 영철이 어머니라 해도 이상할 건 없지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예비 신랑은 저에게
앞으로 시 이모 되실 분을 소개해줬어요. 내가 전에 이모만 3명 있다고 했잖아. 우리 첫째 이모야. 너를 엄청 궁금해하셔서 이모가 아는 식당에 데리고 온 거야. 저는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고 나를 데려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며 시 이모님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렸어요. 안 그래도 이모들이랑 엄청 친하다고 들었는데 영철씨 이모분이셨구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고개 들어 시 이모 표정을 봤는데 저를 엄청 위안으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에 살짝 머쓱해졌어요. 우리 영철이가 내가 한국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나중에 우리 식구 되면 내가 영철이가 좋아하는 국밥 레시피 알려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국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가르쳐만 주시면 한 수 배워서 영철 씨에게 꼭 해줘볼게요. 근데 인사는 언제 올 예정이니? 우리 영철이가 결혼할 아가씨가 누군지 이모들이 엄청 궁금해하더라고. 아, 곧 인사드리러 갈 예정이에요. 저를 엄청 궁금해하신다니까 갑자기 긴장되네요. 그렇게 강렬했던 첫째 시 이모님과 만남이 지나고 저는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가니 예비 시댁에는 시부모님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열댓 명 앉아 계셨는데요.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영철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어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손에 든 건 우리 집에 들고 올 선물 맞지? 뭐 사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예, 너는 입이 몇 갠데 고기를 이것만 사왔어. 이 정도 양이면 시식하다가 볼일 다 보겠어. 앞으로도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이런 거 사오려거든. 10인분을 생각해서 사오렴. 나름 5인분 정도 되는 한우 소고기 세트를 사들고 갔지만 정말 예비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 정도 소고기로는 예비 시댁에 와글와글 모인 사람들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양이었어요. 인사드리러 오기 전에 첫째 시이모를 만나고 예비 신랑에게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회상해보자면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셔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어. 땡전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우리 어린 남매는 이모들 집에 얹혀 살았고 어머니랑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돈 벌러 가셨어. 아, 이모 집에서 지낸 적이 있구나. 그래서 영철 씨가 이모들이랑 친하다고 한 거였네. 우리 엄마는 네 자매 중에 막내셨는데 모두 한 동네에 살았던 덕분에 우리 남매는 이모들 집에 돌아다니며 얹혀 살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집 어려울 때 우리를 돌봐준 이모들에게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 그러시구나. 정말 좋은 이모들을 뒀구나.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이모들도 내게는 엄마 같은 존재야. 이모들도 나를 아들로 생각해 주셔. 사촌들이 모두 누나나 여동생만 있고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나를 조카 대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영철 씨는 이모들이랑 유대관계가 엄청 끈끈해 보여.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이니 나도 잘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인사드리러 온다는 소식에 시이모들과 시이모부들도 모두 같이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들 모두 같은 빌라에 사신다고 하셨어요. 빌라 한 채에 네 자매가 오손도손 서로 의지하며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말에 예비 신랑이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10인분을 준비해야 돼. 엄마가 외가 쪽에서 막내딸이다 보니 이모들이 진짜 많이 챙겨주셨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모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돼. 저희 부모님도 모두 외동으로 자라셨기에 저는 명절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친척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저희 가족끼리 여행 가곤 했었는데 조용했던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예비시댁의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정말 정겨워 보였어요. 만약 신우될 사람만 셋이 있었다면 경계했을 텐데 이모님들이기에 아무 걱정 없이 집안 분위기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예비신랑의 유년 시절을 들었을 때 힘들게 컸구나. 그래도 조카들 안 내치고 이모님들이 잘 돌봐주셨네. 참 고마운 분들이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시이모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우리가 영철이 애를 얻고 키웠어.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모두 딸밖에 없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막내가 아들을 낳았더라고. 우리 영철이가 유일하게 청일점이자 조카라 생각 안 하고 나는 내 아들이라 생각하며 키웠어. 맞아. 영철이는 우리한테 아들이나 다름없지. 그 조그만 게 언제 저렇게 커서 장가 간다고 여자를 데려오고.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다른 시이모분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시며 갑자기 분위기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분위기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덩달아 그 분위기에 동조가 되었어요. 이렇게 조카를 아끼는 이모들이 있어서 우리 예비신랑은 참 든든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한창 눈물바다가 끝이 난 뒤 시이모들의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조카 여자친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조그만 중소기업을 30년 동안 운영 중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십니다. 조카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구나. 이야, 우리 영철이 중소기업 사장님 사위 되는 거야? 우리 영철이는 대기업에 다니잖아. 그나저나 우리 예비 조카 여자친구는 회사가 어디랬지? 시이모들은 저희 집이 뭐하는 집안인지,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을 엄청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시이모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시지만 시어머니와 합치면 제게는 4마디가 한꺼번에 폭탄으로 오는 거였기에 질문 세례에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정신이 없던 예비시댁의 첫 방문을 끝냈고 저희 본가에도 인사를 드리러 같이 갔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비사위가 될 예비신랑을 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실 정도로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우리 아빠 예비사위 데리고 오니 한박 웃음 짓네. 그렇게 좋으셔? 좋다마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사위랑 같이 술 한잔 하는 거 이 아비의 로망이었다. 아버지가 예비신랑 술잔에 예비신랑이 사온 술을 쪼르르 따르며 말하셨어요. 예비신랑은 아버지가 주는 술을 받고 고개를 돌리고 한 번에 술을 넘겼어요. 술도 시원하게 잘 마시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예비사위 너무 마음에 드네. 너희 결혼할 때 부족한 거 말만 해라. 내가 부족하지 않게 두둑히 지원해주마. 취기가 어린 저희 아버지는 한껏 기분이 좋아지셔서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시겠다며 호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인사 오기 전에 예비신랑이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자.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우리끼리 하기에는 충분해. 라고 하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말자는 말에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예비신랑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다음 날부터 계속 저희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아버님이 우리 얼마만큼 보태주신대? 아버님 회사는 연매출이 얼마야? 어차피 부모님 도움 없이 할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고 나도 정확한 매출은 모르지.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단칼에 거절하기도 죄송하지 않나? 도와주신다고 한 것까지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으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그건 그런데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모님들한테도 아버님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엄청 궁금해하셔서 물어봤어. 본인은 본인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싶다고 했으면서 저희 집에는 뭐 안 나오나 하고 있는 게 갑자기 꼴배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회사 적자만 겨우 면하는 정도라 큰 도움은 못 받을 거야. 우리 처음 약속대로 우리끼리 해결하자. 저는 예비신랑의 속내를 알아차리긴 했지만 일절 무시하며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남편에게는 총각 시절부터 사놓은 집이 있었거든요. 물론 90%가 은행의 지분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같이 집값을 갚아나갈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대망의 상견례가 다가왔어요. 근데 예비 시부모님뿐 아니라 첫째 시이모분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난데없는 시이모의 참석에 약간 당황해하셨지만 이내 양가 어른들의 이야기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사놓은 집이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 그 집이 우리 아들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요. 직장 가까운 데로 집을 얻어줄까 합니다. 저는 애들 집어들 때 1억 정도는 보탤 수 있습니다. 이미 서로 받지 말자고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지만 상견례에서는 저희가 약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됐어요. 시아버지의 1억 지원에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셨죠. 그럼 저희 애들도 차 한 대 사주고 혼수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신다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근데 애들 예물이랑 예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친정어머니의 물음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입을 열려던 찰나 예비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애들 예단이랑 예물은 그냥 생략합시다. 거기에 드릴 돈으로 신혼집에나 더 보태라고 하고요. 예비 시아버지 말에 저희 부모님도 동의하시면서 예단과 예물은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먼저 전화드렸어야 됐는데 네 전화 기다리다가 목 빠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전화했다. 오늘 저녁이나 함께하게 명철이랑 우리 집으로 오너라. 저녁을 같이 하자는 예비 시어머니 말에 저는 그날 저녁 예비 신랑과 함께 예비 시댁을 방문했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예비 시이모님들이 테이블에 쭉 둘러 앉아 계셨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네 아파트는 알아보고 있니? 기존에 있는 아파트 매매는 내놨지? 영철이 목돈이 아파트에 묶여있으니 아파트 매매가 돼야 신혼집에 보탤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일단 계약금은 네 돈으로 먼저 내렴. 예비 시어머니 말에 시이모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여셨어요. 지금 이 동네 신축 아파트 지어진 게 평수가 잘 빠졌더라. 맞아. 평수는 적어도 33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정신병원이 다른 데로 이전되고 땅값이 더 오른다던데 오르기 전에 얼른 아파트 사야지. 근데 지금 지어진 신축보다는 작년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가 브랜드가 더 좋더라.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아파트 브랜드 다 따져가며 친구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은 이 동네에는 제 직장이랑 너무 멀어져서요. 아버님은 기존에 영철 씨가 살았던 아파트가 있는 동네랑 직장이 멀다고 하시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요. 각자 할 말 하느라 바쁜 시이모들 말에 정신없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모두 썩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왜 별 차이가 없니? 모두 니네를 위해서 각자 일처럼 진지하게 말해주는 건데 너는 왜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말해?
이 동네로 오게 되면 제가 바로 고속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너무 뺑뺑 돌아서 가야 돼요, 어머님. 영철 씨는 20분 차이겠지만 저는 안 그래도 출퇴근이 1시간 반 거리인데 30분이 더 늘어나면 2시간이나 걸려요. 근데 너 결혼하면 계속 일할 거니? 어차피 애도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계속 직장 다니면서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어머니, 저도 공기업이에요. 정말 복지가 탄탄한 직장이고요.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어요. 게다가 회사 안에 직장 어린이집도 있고요. 저의 계속되는 방어에 시어머니와 시이모들의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이야기의 결론이 안 지어진 상태로 저는 예비시댁을 나왔고요. 예비신랑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이모들은 우리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생각하는 신용조차 안 하고 자꾸 네 생각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잘 알겠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혼집에 살아야 하는 건 정작 우리잖아. 아무튼 나중에 우리 엄마랑 이모들한테 사과드려. 예비 며느리가 점수 따도 모자랄 판에 자꾸 결혼 전부터 이러면 미움만 사고 너한테 안 좋아. 예비 신랑의 말에 감정이 상한 상태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고 있는데 폰에 자꾸 알림음이 떠서 폰을 열어봤더니 저도 모르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이모님들이 만든 단톡방이었더라고요. 시이모들은 급기야 집을 보러 다니시고는 집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셨어요. 우리 예비 조카 여자친구 집 사진 한번 봐봐. 엄청 좋지? 여기가 조카 여자친구 시댁이랑도 가깝고 너무 좋네. 어제 그렇게 말했던 회사 거리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시이모들 기준에서 시댁과 집이 가까운 곳만 계속 돌아다니며 저희 신혼집을 보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집 매물 사진을 계속 단체 채팅방에 올리셨고요. 저는 일하는 중이라 그 채팅방에 일일이 답장을 못하고 나중에 답장할 생각으로 일단 일에만 몰두했어요. 퇴근 후에 단체 채팅방을 보는데 세상에나 300개가 넘는 대화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를 예비시댁으로 호출하셨어요. 퇴근하고 바로 쉬고 싶었지만 이 이야기에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예비시댁으로 갔어요. 예비신랑은 이미 예비시댁에 와 있었고 제가 오자마자 시이모들의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을 먼저 꺼냈어요. 우리가 오늘 그 고생해가며 집 보러 다니면서 채팅방에 사진 일일이 다 올려줬는데 답장도 하나도 없고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이모님.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잠깐 보기만 했어요. 퇴근하고 답장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께 먼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 채팅방에 올라온 집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곳 이야기해봐라. 이모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냥 기존에 하려고 했던 신혼집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댁 근처로 집 구하는 조건하에 1억 지원이셨다면 안 주셔도 돼요. 어차피 영철 씨랑 저 양가 부모님들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너 보자 하니까 아주 맹랑하구나. 오늘 네 시이모 될 사람들이 신혼집 보러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앉아서 내내 답장도 안 하고 무시하다가 하는 말이 뭐? 죄송해.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호통에 예비 신랑도 제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 이건 어머니 말이 맞아. 이모님들이 도와주신 성의가 있는데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얼른 사과드려. 그래도 우리가 살 곳이니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맞잖아. 그래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 시어머니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단이라도 해라. 예단 생략하기로 한 건 예비 시아버지 말이었지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아들이 어디 하자 있는 애도 아니고 기울어진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예단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의 뜻이 좀 그러시다면 예단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원하는 예단이 있으실까요? 그냥 명품백 하나면 충분하니 명품백으로 해다오. 그래서 신랑과 그날 가방 사러 백화점에 들렸는데 갑자기 또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설마 명품백 하나라고 했다고 정말 딱 내 거만 사라고 들은 건 아니지? 네? 예단을 어머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었나요? 영철 씨랑 오늘 백화점 둘러보고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신다는 가방 사려고 바로 온 거예요. 우리 영철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대기업 취직한 거는 모두 영철이 이모들 덕분이야. 그 이모들 덕분에 네가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너는 시어머니가 나 말고 셋은 더 있다고 생각해야 돼. 예비 시어머니 말에 벙쪄 있던 제게 예비 신랑이 저를 툭툭 치더니 말했어요. 그래, 가방 10개 정도는 사야 돼. 이모들이 아직 가방 뭐 살지 몰라서 내가 말 안 했는데 다 정해지면 채팅방에 알려주실 거야. 아니 어머니 것 말고 시이모님 것들만 사면 3개인데 왜 10개를 사야 돼? 내 여동생 그리고 사촌 누나랑 여동생들 것들도 사야 된다니까. 제가 예비 신랑의 말을 들으며 언성이 높아지니 전화기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이종 사촌들도 다 챙겨야지. 너 예비 시이모들 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네 신우, 형님들 아가씨들 것까지 모두 챙겨야 돼. 그렇게 사가게 되면 가방에만 거의 몇 천이 나가는 건데요, 어머님. 우리는 너네 아파트에 1억을 보태주는데 혼수 아무리 다 채워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너희 예비 사돈이 너희한테 1억 지원해 주신다는 소리도 들었다. 저희 신혼집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 아버님께도 1억 지원 안 받을 거고요. 저희 아버지가 주신 1억도 그대로 돌려드릴 거예요. 하도 받으라고 성하셔서 받긴 했는데 저희가 모은 돈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모르겠고 단체 채팅방에 네가 사야 될 가방 목록이 곧 올라갈 거니까 그대로 사면 된다. 영철이 이모들한테는 나랑 비슷한 급으로 해주면 되고 신우랑 아가씨들 거는 그냥 가볍게 샤넬 정도가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는 비로소 제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예비 시댁을 나와서 예비 신랑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영철 씨는 영철 씨 이모들과 그 사촌들 것까지 해주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해? 저는 백화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역시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뭐 이불, 반상기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가방 하나씩만 사면 되니까 예단 준비하기에 더 편하지 않어? 나름 더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배려라고 생각해? 명품백 사달라는 소리가 정말 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이모들이 내게는 어머니와 비슷한 존재인 건 알 거고 내 이종 사촌들도 어릴 때부터 남매처럼 사이좋게 같이 커왔어. 우리 남매에게 맛있는 게 생기면 우리 항상 같이 나눠 먹었고 그래서 종종 우리 따로 모여서 술도 한잔할 정도로 친해. 너도 결혼하면 그 자리에 같이 끼게 될 텐데 네가 예단으로 명품백 하나씩 세주면 좋잖아. 예비 신랑 대답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사실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첫째 이모가 상견례 때 예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유심히 보셨대. 특히 장모님이 하신 액세서리랑 가방이 엄청 고가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 갑자기 우리 엄마 액세서리랑 가방이 여기서 왜 나와? 그걸 시이모님이 말 꺼낼 이유가 뭐 있는데? 아니 사업이 꽤나 잘 되는 모양이라고. 근데 애들 결혼할 때 겨우 1억 보태주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도 그 이야기 듣더니 좀 서운하신 모양이야. 영철 씨 집안에서도 1억 보태주시잖아.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가방이 주면 내가 더 많이 가는 건데? 솔직히
이모들 내가 다른 동네로 신혼집 차리는 거 엄청 서운해하셔. 나랑 가까이 살면서 자주 얼굴 보고 싶어 하시거든.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뭐가 아쉬워서 여자 쪽이 원하는 거 다 맞춰주냐고. 그래서 신혼집 양보하는 대신 명품백이라도 하나씩 받길 원하셨던 거야. 도대체 신혼집에 뭐 돈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그거 양보해주는 거랑 명품백은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비신랑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첫째 시이모가 저희 부모님을 조목조목 뜯어보고 뒤에서 뒷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고지고대로 전하는 예비신랑을 보고 있자니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랑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가방 사는 시기를 최대한 늦췄는데 이모님들의 입김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더군요. 저랑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랑 백화점에 왔다며 온 김에 사가겠다고 저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방값은 나중에 장인어른께 받겠다며 저보고 예비시댁으로 오라고 다 모인 자리에서 드리자며 통화 내내 웃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예비시댁에 갔고 현관문을 열자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더라고요. 정말 조카 결혼식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이모들은 살면서 처음 봤네요. 시댁에 들어가 보니 이모들뿐만 아니라 예비신랑의 사촌들까지 모조리 다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마다 가방 하나씩 들고는 싱글벙글이었고 신랑과 예비시모는 뿌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비시모는 심지어 이제야 예전 신세를 갚게 되었다며 훌쩍이시더라고요. 그걸 갚으려면 본인이 갚아야지 왜 며느리를 통해서 갚는지 몰상식한 모습을 더는 참을 수 없다 판단한 저는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파혼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파혼이야. 누구 맘대로 파혼이야. 내가 정말 살다 조카 결혼식에서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하는 이모들은 처음 봤어.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어떤 엄마가 아들 결혼하는데 아들 내세워서 장사를 해. 뭐 하나 콩고물 건질 게 있을 때는 아들 같은 존재고 이렇게 돈 보태달라는 말에는 그냥 바로 이모야? 그런 제 말에 시이모들이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쟤 우리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쟤가 미쳤나 봐. 아줌마들 좀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아들 같은 조카라더니 조카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주고 욕심만 그득해서는 명품백 바라는 거 솔직히 좀 징그러워요. 제 말에 예비신랑이 사색이 되어 말했어요. 이미 예단도 내 카드로 다 산 마당에 무슨 파혼이야. 그럼 이 가방들은 어쩌고. 이미 몇 천을 긁었는데. 말 그대로 너랑 파혼이라고 생각 좀 해봐라. 명품백을 1억 가까이 해오라는 게 말이야 방귀야. 누가 들어도 그냥 이모들이 영철씨 상대로 장사하려고 한다 할걸.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모들한테 가방 받아서 환불해버려. 그럼 되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제 말에 이모들과 예비신랑의 사촌들은 마치 자기 명품백을 빼앗긴 사람 마냥 자기들 품 안에 가방을 더 끌어안았어요. 벙쪄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시이모들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가방 다시 내놔. 다들 들었지? 이거 우리 영철이 카드로 결제한 거. 그러자 이모라는 사람은 아니 그건 아닌데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우리가 영철이 키워준 거 보답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가 며느리 마음 좀 잘 돌려봐. 이것 봐봐. 조카들이 가방 받고 얼마나 좋아해. 네 딸도 지금 명품백 지 거라고 저렇게 안고 있잖아. 아니 언니들 영철이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명품백이 욕심나는 거야? 아니 예비 며느리가 파혼한다는데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네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사달이 났겠어? 솔직히 우리가 영철이 키워준 거 너도 너네 집 사정 안 좋다고 입 싹 닫고 있었잖아.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이제 겨우 영철이한테 키워준 보답으로 명품백 받는구나 싶었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너도 웃긴다 정말.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줘. 영철이가 월급 받으면 언니들 어버이날 챙겨줘, 생일 챙겨줘. 안 챙겨준 게 뭐가 있는데. 나도 조카들 졸업할 때, 입학 갈 때 항상 용돈 두둑해주고 다 챙겨줬어. 그러자 이모라는 사람이 마룻바닥을 툭툭 치더니 그럼 뭐해? 4명인 빌라에서 월세도 안 내고 지금까지 얹혀 살고 있잖아. 그럼 명품백 정도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씩 하라고 줄 수도 있지. 언니 뭐라고? 솔직히 조카 데리고 장사하려고 한 거 맞잖아. 조카 결혼식에 명품백 하나 챙겨보려고 아득바득 그러는 거 언니들 너무 추하다고 생각하네? 추하다는 소리에 이모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 추해? 그러는 너는 내 빌라에 얹혀 사는 주제 너라고 뭐 다를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와 시이모들은 언성이 서로 높아지더니 급기야 서로 엉켜서 머리채를 잡고 뜯기 시작했고 예비 시아버지가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의 이종 사촌들은 엄마와 이모가 싸우든지 말든지 가방 가지고 현관 밖으로 하나 둘 눈치 보며 나가더라고요. 설마 심하게 싸우겠어?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 같았어요. 자자, 아줌마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만나서 구질구질했고 앞으로 만나지 말아요 우리. 저도 한마디 던져주고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 저를 예비 신랑이 쫓아와서 소리쳤어요. 너 우리 엄마랑 이모들 사이에 이간질 시켜놓고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파혼이 애들 장난이야? 가방 산 돈 다 내놓고 가. 우리는 파혼할 건데 왜 내가 가방 산 돈을 줘야 돼? 그리고 내가 이간질했다고? 가방 하나로 싸우는 건 당신 어머니랑 이모들이지 내가 싸움 붙인 건 아니잖아. 조카가 파혼할 거라고 하면 알아서 가방 다 돌려주는 게 맞지. 욕심낸 이모들 탓 안 하고 왜 내 탓을 해? 지금까지 다들 사이좋게 잘 지냈어. 이렇게 싸운 적은 처음이라고. 그게 다 너 때문이야. 아까 내가 영철씨 어머니한테 다 들었는데 이모들 어버이날이랑 생신 모두 챙겨준다고? 결혼해서도 그럴 생각이었지? 그럼 나는 더욱더 파혼 잘하는 거네. 내가 어머님 같은 분들이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생신 같은 날엔 당연히 챙겨드리는 게 맞지. 그게 뭐가 문제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와중에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통에 예비 신랑은 저에게 뭐라고 더 말도 못하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정말 가족의 정으로 똘똘 뭉친 집안이라 생각했는데 속물들의 대환장 파티일 줄이야. 생각보다 더 콩가루에 처참하더라고요. 진짜 끔찍한 10월대에 입성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서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도 파혼 통보를 했어요. 그간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해드리니 저희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고 침묵을 일관하셨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먼저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혼 노래를 불러서 네가 이상한 집안에 시집갈 뻔했구나. 마음고생 많았지? 파혼 잘했어. 그래, 그런 집구석이랑 결혼해서 고생하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저희 부모님은 그런저런 응원해 주셨어요. 그냥 결혼은 내 운명에 맡길게.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사람 올 거야.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하잖아. 그런 제 말에 부모님도 수긍하며 더 이상 결혼하라고 보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비 신랑은 그 이후로 계속 제게 매달리고 연락해왔지만 모두 다 차단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제게 그 욕심 많은 시이모들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시며 결혼 준비 다시 해보라고 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문자에 답장조차 안 했어요. 모두들 결혼 준비에 집이 최종 보스라고 하는데 저희 최종 보스는 예단이었네요.
예비 신랑이 긁었던 명품백 10개는 아직도 환불을 하지 못했나 봐요. 카드값 갚느라 등골 휘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예비 시어머니는 이모들과 연을 끊고 그 빌라에서 나와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결국 본인이 귀 얇은 탓에 아들 결혼도 물 건너가고 카드비만 남은 꼴이 됐네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참 찬란하게 구질구질했지만 이것도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긴 했지만 좋은 판단이었다 생각하려고요. 다른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일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